내년 5월 여수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국제직업고등학교가 설립됩니다. 해외 유학생이나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계의 부족한 인력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형대 전남도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품 비리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청 물품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발의되면서 전면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가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해안 마이스 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내년 5월 여수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열립니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전 세계 20개국 20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 준비 상황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 지역 1위에 오른 전남. 최근 10년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인구는 13만여 명이 줄어들면서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다문화 학생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 지역 다문화 학생은 16% 늘었고 전체 학생 수의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학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상. 전남교육청은 교육이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됐다며 지역을 지켜내고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의 글로컬 교육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동시에 담론에 머물던 지역 중심 미래교육의 모습을 구현하여 글로컬 교육 기반을 조기에 조성하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펼쳐지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공생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전 세계 20개국 150여 개 기관이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교육 관계자와 학생 등 20만여 명이 박람회에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다른 지역과 연결된 프로젝트 수업, 인공지능 활용 독서 토론 수업, 로봇 활용 수업 등이 실제로 시연될 예정입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적인 교육 리더들의 기조 강연과 각국의 미래교육 사례 소개가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개폐막식 공식 행사와 K-팝 공연, 문화예술교류, 글로컬 미래교육 축제 등 참석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집니다. 학생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정주하는 가정을 포럼, 전시관, 교실 운영, 교류 및 축전 등 각 행사 속에서 감동의 스토리로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발빠른 속도보다 올바른 가치와 방향성에 중심을 두었다는 전남교육청의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아우성인데요. 전남교육청이 이른바 국제직업고등학교를 만들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유학생이나 다문화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고흥의 한 유자농가. 저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과일을 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인건비가 자꾸 치솟고 일손은 부족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같이 한 10만 원, 여자는 한 8만 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남자가 15에서 17, 여자가 12에서 13,
농사지어서 안 맞는 거예요. 요즘 산업 현장에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극심한 일손 부족이 나타나는 상황. 우리나라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다문화 가정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전체 학생 수는 최근 5년 사이 20만 명에서 10만 명대로 줄어든 반면 다문화 학생은 9천 명에서 1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국제직업고등학교를 세워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물론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는 기계과와 신재생에너지과, 스마트팜과 등 전남의 주요 산업을 배울 수 있는 분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는 2025년부터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2028년부터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가 들어서면 일손 부족 해소 문제와 다문화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령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복지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남의 어떤 부족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 유학생 유치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외국인 학교 설립 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은 넘어야 할 과제. 전남교육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국제고등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컨벤션 산업, 이른바 마이스 산업은 국제회의와 전시, 박람회 등을 관광과 연계한 산업을 말하는데요. 지역에 한번 개최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일반 관광보다 큰 수익을 남겨 굴뚝 없는 황금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꼽히는 여수시가 마이스 거점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여수에서 열린 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 만과 해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5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당시 중국과 베트남 등 세계 16개국 32개 도시에서 방문한 140여 명은 여수에 머물며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여수에서 개최된 크고 작은 국제 행사는 한 해 1,100여 건 정도. 이와 함께 여수시가 국제 행사 유치 업체를 대상으로 버스 임차료와 특산품 구매 등 지역 업체 이용 금액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신청 인원도 코로나19 이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규모 회의 시설이 없다 보니 행사 대부분이 참석자 1,000명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최근 전남도와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함께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에 뜻을 모았습니다.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회의실을 비롯해 특급 호텔과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후보지는 여수 엑스포역 인근 유휴부지로 민간 자본으로 최소 5천억 원 이상을 유치해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엑스포 컨벤션 센터 등 국제회의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많은 회의가 여수시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2월 이후 수립될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켜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박람회장을 마이스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정부가 지정하는 국제회의 도시에 도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내를 넘어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해 여수의 글로벌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고 성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남해안 대표 마이스 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역별로 사회 간접 자본 SOC 사업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기 남양주에선 화도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이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착공은 하세월입니다. 딜라이브 양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4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곡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20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사업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년 8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곡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기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 항으로 같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 나머지는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난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km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26,000대라고 나왔는데 그 기름값만 따져도 공사 도로 하고도 남아요. 이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 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박형대 전남도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만연한 물품 비리 문제를 청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장에 설치된 기상 전광판이 불필요한 사업이거나 목적의 사업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으며 거짓 수요를 발생시켜 특정 업체 일감 만들어주기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일부 학교에 일탈 정도로 받아들이며 몇 가지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조사의 의지나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교육청 물품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전광판과 심폐소생술 실용기구 구입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전남 목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돼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27일 낮 1시쯤 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수면실 장판 아래에서 빈대 15마리 정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곧바로 스팀 살균 등 방역 조치를 마무리하고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암에서 차량 한 대에 불이 나 7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영암소방서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영암군 덕직면 노송리에 있는 한 주택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영암경찰서는 이번 화재로 차량 한 대가 전부 타면서 7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